네, 안녕하십니까. 김대영 군사평론가입니다. KD패스 뉴스라는 군사, 방위산업, 국방 전문 인터넷 뉴스 채널을 운영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로는 대영제국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 지난해부터 이스라엘이 이 가자지구 하마스에 대한 군사적인 공격을 하면서 이 후티 반군 같은 경우는 역설적으로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일종의 그런 단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뭐 탄도미사일 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자폭 드론을 날리거나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해왔어요. 또 한 가지로는 홍해가 세계 상선이 왕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홍해에서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라든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그런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대응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도 미 해군이 파견을 가거나 아니면 동맹국 해군들이 가서 후티 반군이 이런 일반 상선에 대한 공격에 방어하는 그런 역할도 해왔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좀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약간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후티 반군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세력이다 보니까 미국이 이란을 직접 때리기에는 안보적으로는 좀 리스크가 있고 잘못하면 대규모 전쟁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후티 반군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이란을 압박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심심치 않게 미국이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대규모 공습도 진행하고 있는데 일례로 이제 24년 1월부터 미국과 영국이 직접 예멘 본토를 대대적으로 이제 공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홍해 무역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국적 해군이 참여 중인 번영의 수호자 작전에 자꾸 이제 후티 쪽에서 대함 탄도미사일을 쏘거나 아니면 자폭 드론을 날려서 회방을 하니까 결국에는 미국과 영국이 지난해 대규모 공습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러한 추세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더 강화되는데 최근에는 이 B2 폭격기를 이용해서 그 세계 최대의 그 벙커버스터로 불리는 폭탄이 하나 있거든요. GBU-57이라고. 이런 것들도 지금 대규모로 후티 반군 공습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습을 받다 보니까 후티 반군 쪽도 여러 가지 체제 유지에 좀 어려움을 겪고 결국에는 그래서 이런 휴전 합의에 이르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전에 이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인해서 많은 상선들이 홍해를 우회해서 지나갔어요. 왜냐면은 배에 대한 파괴도 있지만 배에 타고 있는 승무원들이 또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계속 우회를 해왔는데 이제 이렇게 우회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선박 그 운송료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상당히 큰 리스크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고 또 미국은 많은 분들이 이제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굉장히 큰 국토 면적을 자랑하지만 미국은 바다로 일어서서 성공한 강대국 중에 하나입니다. 해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한 해양 전략의 핵심이 뭐냐? 홍해와 같이 이런 중요한 포인트들을 누가 장악을 하느냐, 그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잘 보시면 중동 지역에 많은 미 해군의 전투함들이 나가 있어요. 항공모함들도 나가 있고 이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민간 선박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를 그동안 사실 미 해군이 많이 보장을 해왔죠. 거기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많은 혜택을 입었고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만약 휴전에 정말 합의가 된다 그러면 홍해를 지나다니는 이제 국제 상선들의 숫자가 이전보다는 확실히 늘어나겠죠. 후티 반군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지금 굉장히 하마스라든가 이런 팔레스타인을 후티 반군이 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무슨 같은 일종의 일족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 하마스도 사실 보면 이란이 지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기라든가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질감을 가지고 지금 계속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도 저렇게 후티 반군이 공격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 녹화하기 며칠 전에도 대규모 공습을 또 진행했고 심지어 이 후티 반군이 장악한 민간 공항까지도 외과 수술과 같은 정밀 폭격을 감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스라엘도 이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미국과 휴전을 한다 그래도 후티 반군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한다라면 후티 반군과 이스라엘에 대한 양측의 그런 공격은 향후에도 계속 이어질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만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홍해를 인접
취급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고, 이런 해상 운송으로 국가의 수입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전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고, 사실은 이런 양국 간의, 그러니까 후티와 지금 미국, 이스라엘 간의 이런 긴장 관계가 계속되면 중동 국가들도 사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라비아해를 접한 국가들이라든가 홍해를 접한 국가들은 당연히 이제 국가 경제에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사실 오만이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걸로 보여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후티 반군과 미국을 중재하는데 가교 역할을 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합의를 이끌어낸 게 오만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적으로 평화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향후에도 그렇다면 만약에 또 후티 반군과 미국 간에 또 긴장이 고조된다면 오만 정부가 또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긍정적인 측면은 국제 해상 물류 체계가 이제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 다만 지금 중동 지역 전체의 긴장 완화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은 계속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이제 이 중동의 일종의 절반을 거의 차지하고 있는 이란 같은 경우에도 후티 반군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긴장의 수위가 좀 낮아지긴 하지만 아주 계속적으로 크고 작은 분쟁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다만 우리가 좀 유의하게 봐야 될 게, 과거 같았으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석유 가격 같은 것들도 분명히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국제 경제 자체가 상황이 딱 좋은 것도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이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죠. 다행히 지금 이 석유값은 오르지 않는 게 천만다행으로 여겨지는데, 어쩌면 향후에는 이런 석유 가격에도 중동 지역에서의 긴장이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삶에도 당장 이제 미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휘발유 가격이라든가 경유 가격 같은 게 오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중동 정세에 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휴전 합의라는 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시적일 수도 있다. 지금 후티 반군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은 계속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미국의 중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가 이스라엘인데,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 보면 친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또 이후에 미국의 또 추가적인 공습이 있을 수 있고, 또 후티 반군이 거기에 또 대응해서 또 홍해 선박들을 또 공격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휴전 합의는 어쩌면 일시적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우리나라 항공기 엔진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아직은 독자 항공기 엔진은 따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이제 외국산 항공기 엔진을 면허 생산을 주로 많이 해왔고, 그러면서 중요한 부품들 이런 것들도 지금 국산화를 상당 부분 했어요. 하지만 이제 독자 개발 엔진은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표가, 우선은 그동안 과거에 그 미사일에 들어가는 터보 제트 엔진 같은 것들은 국산화 에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항공기 엔진하고 미사일에 들어가는 엔진은 좀 차이가 있어요. 일단 미사일에 들어가는 엔진은 일회용이에요. 한 번 쓰면 끝나는 엔진이에요. 근데 항공기 엔진은 특성이 좀 다릅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 아주 쉽게 설명드리자면 자동차 엔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엔진도 어쩔 때 보면 출력이 높아질 땐 열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식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항공기 엔진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열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게 또 빨리 식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잘못되면 엔진이 고장이 나거나 깨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걸 장수명 부품류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하나 두 개 국산화를 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도 항공기 엔진, 특히 이제 국산 터보팬 엔진을 만들겠다라는 게 지금 목표예요. 그래서 우선은 좀 추력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KF-21에 보시면 제너럴 일렉트릭이 만든 F414 엔진이 들어갑니다. 이게 대략 5,500파운드 정도의 그 추력을 갖고 있어요. 톤수로 선사해서 얘기해드리자면 한 2.5톤 이상의 추력을 갖고 있는데, 그런 엔진을 우리가 만들겠다라는 지금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F414 엔진보다는 미래에 쓰기 위해서는 성능이 더 좋아야겠죠. 그래서 차세대 엔진 기술을 지금 거기다 적용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비를 향상시킨다던가, 또 한 가지로는 장수명 부품류들을 사용해서 엔진의 수명도 늘리겠다, 이런 목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만약에 성공하게 된다면 향후에 우리 국산 전투기 KF-21에 국산 엔진을 사용한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지금
사실 전 세계적으로 공중전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유무인 복합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KF-21을 예로 들자면 KF-21보다 먼저 무인 전투기들이 적진 깊숙이 침투해서 걔가 먼저 보고 알려주거나 혹은 공격 명령을 줘서 지상이나 공중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도 그런 유무인 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전투기, 무인 전투기를 지금 시제기를 완성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은 국산 엔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외국산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 향후에 요건 먼저 국산화를 아마 할 겁니다. 왜냐면 이건 이제 5,500파운드보다 추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도전해볼 만한 과제일 수도 있고, 그걸 먼저 해보고 나서 이제 점점 추력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5,500파운드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유무인 복합이 대세가 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이런 무인 전투기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무인 전투기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하고 있는 MTCR, 그러니까 미사일 수출 통제 체계라든가 이런 거에 다 걸려요. 왜냐면은 무인 전투기 좀만 개조하면 순항 미사일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탑재량이나 이런 것들의 제한이 굉장히 많고, 또 한 가지로는 외산 엔진을 달 때도 문제가 생겨요. 이 MTCR이 다 걸려요. 그래서 수출 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어디에 쓰는지 용도도 다 밝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산화하는 게 유리하죠. 그리고 우리가 만든 이런 무인 전투기들을 필요로 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런 무인 전투기에 들어가는 엔진부터 국산을 하겠다라고 지금 목표를 잡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5,500파운드보다는 출력이 좀 약한 한 절반 정도 되는 그런 엔진을 우선 국산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보시면 그동안 이제 K2 전차라든가 K9 자주포도 보면 이전에는 주로 외국산 파워팩을 썼어요. 독일산 파워팩을 많이 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해외에 수출할 때 독일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K2 전차도 파워팩을 다 국산화했고 K9 자주포도 파워팩을 다 국산화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수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방위 산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항공 우주 산업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KF-21을 수출하려고 했을 때 이런 엔진, 지금 이제 미국산 엔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미 정부의 수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못 받으면 수출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국산 엔진을 개발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 항공기 엔진, 특히 터보팬 엔진 하나 만들면 여러 가지 분야로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군함에 쓰이는 가스터빈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군용 터보팬 엔진 기반으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원리도 비슷해요, 사실상. 그래서 항공기 엔진 하나 만들면 이후에는 군함에 들어가는 엔진도, 가스터빈 엔진도 우리가 국산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스터빈 엔진은 또 발전용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발전용으로 쓰는 가스터빈 엔진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산이 하고 있는 게 발전용 가스터빈 엔진이고, 그다음에 항공기 엔진 기반으로 한 가스터빈 엔진들은 크기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발전에 적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군함에 사용하는 데도 적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국산 항공기 엔진을 개발하게 되면 국산 항공기 수출에도 도움이 되고, 또 가스터빈이라는 새로운 군사적 용도로 쓸 수 있는 엔진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 난관 극복과 함께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라는 그런 특성도 있습니다. 아직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꾸 이렇게 모형 나온 거 가지고 다 된 것처럼 막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시작하는 단계고, 또 한 가지로는 상대적으로 극복해야 될 기술적 난관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항공기 이 국산 터보팬 엔진을 누가 만들 거냐, 두산이 할 거냐,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할 거냐도 결정이 아직 다 안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누가 할 거냐 먼저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그런 장수명 부품류들을 어떻게 빨리 국산을 할 거냐, 이게 상당히 관건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세계 각국은 차세대,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차세대 터보팬 엔진들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기존 터보팬 엔진 대비 연비가 한 2배 이상 좋은 첨단 엔진들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항공기 엔진 국산화도 좋지만 차세대 기술도 여기에 또 적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우리가 이제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영향을 주죠. 그동안은 외국산 엔진을 쓰다 보니까 외국 정부의 수출 통제를 받아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국산 엔진을 개발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특히 이제 차세대 유무인 복합 이런 항공기들은 특히 중동 시장에서 수요가 앞으로 많이 일어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따져봤을 때는
국산화해서 우리가 그런 항공기를 팔게 되면 또 새로운 방위산업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가 있고, KF-11도 지금은 이제 미국산 엔진을 쓰고 있지만 국산 엔진을 쓰게 되면 이제 미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에 뭐 여러 나라에 이제 수출이 가능해지죠. 그런 측면에서는 새로운 K방산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항공기 엔진뿐만 아니라 헬리콥터에 들어가는 엔진들도 사실 파생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엔진 하나 잘 만들면 할 게 많아요. 터보프롭 엔진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스터빈 엔진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종의 보조 발전기 같은 역할도 할 수 있고, 지금도 사실 이제 KF-10에 잘 보면 이제 보조 동력 장치라는 게 있는데, APU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사실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만든 보조 동력 장치가 들어가요. 근데 이것도 좀 항공기 엔진이랑 비슷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하나 두 개씩 하다 보면 KF-21의 국산화율도 높아지고 또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어서 상당히 우리 지금 K방산에 기대가 되는 그런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